신발 한 짝. 2013년 12월 제이슨은 콜로라도 혈액암 연구소에 있는 브룸버드 뇌물사년 연구실에 재미있어 보이는 80분간의 회의를 하러 갔다. 2012년 브렌톡시마블을 복용하고 다시 나빠지지 않고 13년 내내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경험한 뒤로 22개월이 넘는 동안에 살아남았다. 24개월째 그는 상당히 호전되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은 상태가 되었다. 어떤가 제이슨? 좋아요.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어요. 무시무시한 날도 있지요. 저는 많은 일을 해냈고 이제 지칠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다고 브룸버드가 말했다. 제이슨의 몸은 3년 동안 지옥을 경험했지만 이제 제이슨이 입병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약인 아시클로비엄만 복용하고 있다. 고비를 넘기고 있어요. 제이슨. 앞으로 6주만 버티면 고생도 끝이었다. 6주? 일주일 뒤에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제이슨은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다음 날에 일어나 보니 액화라고 하는 왼쪽 겨드랑이와 어깨가 만나 있는 것이 부어 있었다. 부기는 한 달이나 지속이 되었다. 제이슨은 덴버로 가서 진찰을 받았다. 이제 몇 주만 지나면 끝이 난다. 제이슨은 염증 부위를 정밀 검사했다. 2월 2일 제이슨은 흥분했다. 그는 기분이 좋아서 오랜 친구 요즘은 밤새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덴버 브론코스와 시애틀 시혹스 슈퍼볼 경기를 보기로 했다. 나쁜 소식은 브론코스가 43대8로 졌다는 것이었다. 좋은 소식은 아주 빨리 승패가 갈렸다는 것이다. 사실상 1쿼터 마지막에 승부가 결정이 됐다. 경기 결과는 무관하게 제이슨은 밥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아주 기분이 좋았다. 다음날 제이슨은 어머니와 함께 볼더에 있는 식료품점에 있는 휴대폰이 울렸다. 암센터 간호사 바비 비스였다. 안녕 바비, 무슨 일인가요? 제이슨 안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말해보세요.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자세한 건 병원에 오셔서 직접 들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참 기분은 좋은데 이게 또 병원에 또 안 좋은 소식이 나오는가 봐요. 2월 11일 오후 4시 30분 제이슨은 그의 운명을 알기 위해 브루먼드 의사의 연구실로 갔다. 성공한 거 아니었어요? 제이슨, 선택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두 사람 한참 동안 우물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어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표준적인 치료법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이슨 씨, 브렌통시막을 복용한 뒤 1년 동안 병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자는 겁니다. 듣고 있던 제이슨은 패배한 것보다도 더 마음이 아팠다. 암이 계속해서 살아 돌아오는 와중에 다시 그 끔찍한 화학요법을 받아야 한다는 발상을 그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브룸버드는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두 가지 다른 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가지는 CD30이라는 유전 분자의 유정연기를 인위적으로 많이 발현하게 하여 브렌톡시마비 쉽게 목표물로 삼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위험 요소가 있어요. 제이슨, 다른 악성 종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있는 악성 종양보다 더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다시 그 치료를 받지 못하겠다면요? 평균 생존 기간이 6달 이하입니다. 브룸버드는 6세 뒤에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제이슨이 치료를 받을 것 같다고 느꼈다. 릭, 더는 못하겠어. 제이슨은 내게 전화를 해서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이미 충분하다고 했다. 내가 아는 최고의 정보사가 전투를 재정의하려고 했다. 전투는 더 이상 싸움이 아니었다. 이제는 고통받지 않는 것이었다. 평화를 위해 전투할 때가 되었다. 인생의 마지막 몇 달을 더러운 기분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내 마음 이해해 친구. 정말 맞는 말이야. 이게 뭔가 잘못돼서 거의 다 된 줄 아는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 홀가분해. 제이슨은 이야기를 더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이슨의 가장 친한 친구 2명 로엘과 탐과 내가 문자로 대화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고민 많은 친구들이 모일 때라고 판단했다. 우리는 날짜를 정했다. 탐과 미네소타에서, 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엘은 볼더에서, 제이슨은 어린 친구와 함께 밤 내 집에서는 공항으로 나를 태우고. 참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다. 철이 없던 시절 우리는 복음으로 했던 우리는 이제 대부분 복음과는 먼 삶을 살고 있었다. 우리 친구들 중에 2명에게 음주 문제가 있었으나 이겨냈고 이제 그들은 탄산수를 많이 마시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이제 다 아는 비밀이었고 몇 가지 좋은 소식은 꽤 이른 저녁을 밝게 빛내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술에 들어있던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보다 성숙해진 자신이 훨씬 편해 보였다. 우리는 가족과 인생에 대해서 말을 나누며 영광스러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계속 기다렸다. 기다리던 중에 제이슨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제이슨은 라이스 베이거스에서 새벽부터 운전하고 있었다. 제이슨은 9시에 도착했다. 샌들의 청바지, 푸른철 셔츠, 키키한 냄새, 한박 웃음, 소리 높은 웃음소리와 함께 제이슨이 나타났다. 그는 곧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어제 베스와 함께 심리치료를 받았거든. 이걸 거실로 베스와 헤어질까 해. 장난하지마. 장난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베스에게 당신은 이걸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 하지만 베스는 전혀 내 말을 듣지 않아. 심리치료는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대단한 놈. 제이슨 그린스타인. 심리치료를 이용해서 헤어지려는 사람은 너 말고는 없을 거야. 나도 알아. 하지만 효과가 없네. 그 시간은 아름다웠다. 제대로 된 작전이 아니라 그건 제이슨다운 발상이었고 미소 짓고 웃고 지나치게 심각해지지 않고 자신을 위한 파티에 지각하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간다. 제이슨은 꽤 좋아 보였다. 제이슨은 다른 이야기도 해주었다. 라스베이거스 경찰이 그를 거두었다고 했다. 제이슨은 몇 년에 걸쳐 주차 위반 딱지를 납부하지 않아 엄청나게 많은 딱지가 쌓여 있었다. 왜 안 냈는지도 모르겠다. 귀찮았나? 어느 날 밤 제이슨은 불면증으로 잠이 오지 않아 산책을 나갔다. 날씨가 더워서 땀이 비오듯이 흘러내렸다. 제이슨은 정처 없이 걷다 보니 한 평범한 동네까지 가게 되었다. 그때 경찰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이슨의 몸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결국 경찰은 제이슨의 신원을 확인하게 되었고 제이슨의 주차 위반 범칙금을 어마어마하게 진압 중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제이슨을 유치장으로 데려갔다. 몸도 지치고 암 때문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린 제이슨은 언제라도 주먹이 날아올 것 같은 20대의 사내들로 가득한 비좁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다음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내일에 똥이 마려운데 한복판에 작은 스테인리스 그릇이 있더라니까. 제이슨다웠다. 제이슨은 울부짖으며 스스로 자초한 불운을 인정하고 있었다. 우리는 제이슨을 한 게 웃었던 건지 아니면 제이슨에게 웃은 것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방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제이슨이 가장 활기가 넘쳐 보였다. 절대 6개월 이내에 죽을 사람같이 보이지가 않았다. 난 다시 4강전을 해보고 싶어. 너희 생각은 어때? 제이슨의 질문은 형식적이었다. 우리의 의견이 중요한지. 자, 아리엘이 이제 제이슨이 치료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아이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만했다. 우리는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당구를 쳤다. 에그세르타는 알아먹기 힘든 이름 식당으로 우리는 아침 겸 점심을 먹었다. 제이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의 의견을 받았다. 아리엘의 말에 조금 영향을 받았지. 주차장에서 제이슨은 작별 선물을 했다. 제이슨은 내 옆에 나란히 있어서 그의 말대로 누가 코가 더 큰지 보기 위해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다. 내가 보기에는 무승부였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끌어안고 나는 공항으로 향했다. 다시 제이슨을 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바브 기향. 무증상 HIV 환자에게서도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 바브 호프가 그와는 대조적으로 증상이 확연한 HIV 환자 중에서 오래 살아남아 한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 사랑. 밥의 사랑. 상관에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엘리트 통제와 함께 B57 사이의 강력한 연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B54. 유전학은 효과적이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미국에는 말한다. 유전학. 밥이 우리에게 가르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미국에 사는 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HIV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대조했다. 밥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바이러스를 인지하고 바이러스를 맞섰다. 면역계는 평화를 지속하고 향상성을 유지하며 유용한 개인이 살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산수이다. 2014년 국립보건원팀은 다른 연구원들이 엘리트 통제자들에게 림프구를 얻어 뇌말기 HIV 환자에게 주입하는 것을 도왔다. 미국 의사는 기대하지 못한 기쁨을 누렸다. B27과 짝을 이룬 CD8 세포가 약 8일 동안 활성화된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연구 대상자의 HIV 바이러스 농도가 2배 떨어져서 기준점으로 돌아왔다.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일시적인 면역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치료를 의미하지 않았다. 기증자의 세포는 결국 사라졌다.
자체적인 심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었다. 적어도 에이즈 칵테일 요법보다는 좋은 지도처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발전시켰다. 밥 호프는 또 다른 교훈을 주었고 그 교훈은 전체 사회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 밥 호프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다양성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로 인간이라는 종은 아주 오래전에 지구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순수한 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밥이 남긴 유산은 성배가 아니었다. 아직 포시와 미구엘이 꿈꿨던 방식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밥의 백혈구가 HIV와 자연스럽게 싸울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면 연구자들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밥이 남긴 것은 면역기와 인간의 생존에 관한 만큼이나 강력한 울림을 준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무지한 사회에 의해 저주받은 불쌍한 수많은 영혼처럼 밥 역시 다른 이유로 삶의 거의 전부를 사람들과 떨어져 따돌림당하며 살아왔기에 특히 깊게 느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밥이라는 존재의 남들과 다른 일면이 인간을 구성하는 단순한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면역기와 마이크로바이옴처럼 말이다. 다양할수록 더 많은 도구가 생긴다. 밥은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주장한다. 사람들이 그를 피했기 때문이다.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죠. 밥의 독특한 면역계가 인류에게 예나 지금이나 유익했으나 한편으로 밥은 사회의 일부 하부 문화를 통해서 이 병을 얻었고 부당한 대우와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미구엘 의사의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생존의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유전자 풀이가 광범위할수록 밥처럼 전염병에서 살아남아 종을 구원할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것은 또한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얻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 혜택을 모두 누릴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관점,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린다의 기향이라. 2018년 1월 19일 린다는 올스터 오픈에서 우승한 지 36년하고도 반년이 흘렀다. 그 사이에 관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끔찍한 병에 걸리고 난 뒤에 그녀는 다시 품위와 우아함을 린다는 오른손잡이인데 부상으로 인해서 피해가 오른손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골프를 하는 데에 오히려 행운으로 작용했다. 오른손잡이 골퍼는 오른손으로 상단을 감싼 채 왼손으로 골프대를 꽉 움켜 잡는다. 린다는 드라이버를 꺼냈다. 땅이 젖으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골프공을 퍼딩 그린에 올려놓기가 쉽다. 하지만 드라이브에서는 멀리 굴러가지 않아서 한 번에 그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다. 린다와 남편은 오래전에 이혼했다. 램버트 의사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은 바로 린다가 올림픽 클럽에서 골프를 쳤던 린다는 병원에서 검진 결과를 받다 두 사람이 얼마나 그래서 엔브렐 소염제 그리고 나머지 두 약이 위를 불편하게 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약이었다. 램버트 의사는 환자인 린다를 보면 놀랄 따름이다. 이것이 내가 린다에게 바랬던 모습이에요. 이렇게 린다는 이른 아침 시합을 시작하는 드라이브 샷을 쳤다. 축축하게 젖은 땅 때문에 210야드에서 멈췄다. 충분히 잘 쳤다고 할 만큼 곧바로 날아갔다. 린다는 다음 샷을 쳐서 그린을 지키고 있는 월밭 앞에서 멈추게 하려고 4번 아이언을 꺼냈다. 하지만은 정타를 치지 못해서 그린에 오르기 위해서 7번 아이언이 필요했다. 젠가론 정말 멀리까지 왔다. 핵심은 면역기를 이해하고 강화하는 것이었다. 알츠하이머 병협회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절벽에 떨어졌어요. 실제로 면역기에 관한 한 인체의 한 부분은 다른 것과는 다르다. 그것이 뇌이다. 뇌는 우리의 우아한 방어체계의 다른 것보다 분석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뇌를 잘라내거나 들여다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뇌는 면역 특기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알츠하이머. 뇌에 대한 기초 지식으로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다. 시냅스, 바레스. 노인들의 뇌가 녹내장은 물론이고 알츠하이머 병으로 퇴화가 일어나기 쉬운 이유를 밝히기 위한 몇 가지 잘 정립된 이론을 전개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론은 우리의 뇌는 시간이 지나면 많은 쓰레기를 남기며 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세아교 세포가 시냅스를 먹어치우게 된다. 청소부는 자기가 맡은 일을 시작하지만은 그때 청소부가 제정신을 잃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기 시작한다. 생명의 축제에서 청소부가 하는 일은 단지 깨끗이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컵과 접시를 빼앗기도 한다. 파티의 불빛은 여전히 밝혀져 있지만은 세포를 쫓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알츠하이머 병은 해결보다 대응과 관계가 있다. 장내 연결축과 면역계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쟤는 과거 저명한 학자로서 그랬던 것처럼 해답을 찾는 환자처럼 말한다. 그녀는 육체적인 건강과 건강 유대감, 건강한 식단 제어할 수 있는 요인들과의 관계에 관한 이런 거 도움이 된다고. 우울함. 힌턴을 쏘고 제이슨은 전화기에 올렸다. 2호 마일러. 의사는 뭐래? 제이슨은 세 번째 화학 요법을 마쳤다. 암이 줄어든 것도 있었지만 늘어난 것도 있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했네요. 제이슨은 제켈과 수치가 너무 낮아서 제켈과 수치를 낮아서 철분을 먹어야 되나요? 제이슨. 그 약은 니볼루맙 이런 것이다. 최신 면역 치료였다. 이 약은 흑색종 말기 치료용으로 식약청의 승인을 받았다. 이런 약. 가족회의가 열리기 전 브룬번드에서는 인생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를 계획했다. 자, 이렇게 해서 브룬번드 제이슨 치료를 받기에는 혈소판이 부족해요. 그러면 승인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혈소판. 자, 기적하기. 제이슨이 일어나다. 제이슨. 자, 제이슨은 그동안 수십 번이나 앉아서 화학치료를 받았던 의자에 앉았다. 이번에는 중심 정맥관으로 떨어지는 투명한 유체는 네이팝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면역계에 관한 깊은 연구와 니볼루맙이었다. 그날 밤 제이슨은 조카와의 농구하고 있었다. 제이슨 일어나. 왜? 제이슨 내 말 안 믿을 거야? 제이슨 눈을 비밀었다. 종양이 사라지고 없었다. 브룬번드 의사의 노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이슨에게는 3회 복용분의 니볼루맙이 주어졌다. 4월 27일에 실시된 패트 CT 결과 완쾌한 상태였다. 그것은 의학계에서 쓰는 말이었다. 제이슨이 다음 진찰 시간에 병원에 왔을 때 인간적인 용어로 어떻게 들리는지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을 다르게 표현하는 법이지만 대다수는 이럴 때 욕을 쓴다. 제이슨은 여자친구에서 망할 놈의 암에게 무슨 일이 난 겁니까? 사라졌어요. 제이슨이 브룬번드에게 말했다. 베스는 간호사에게 제이슨이 체중이 줄어든 이유를 물었다. 종양이 사라졌잖아요. 베스가 말했다. 맞아요. 그게 거의 7kg이었어요. 비과학적인 하지만 끝내주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일어난다면 제이슨에게 일어날 겁니다. 심리조사 마이코비치가 말했다. 대단한 정신력입니다. 이 평생에 이런 본 적이 없어요. 베스가 말했다. 브룬번드가 대답해 주었다. 저는 1969년 달에 착륙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 일은 그와 비슷한 경외감이 드네요. 우리가 한계를 넘었을 때의 느낌입니다. 바로 면역계의 힘을 본 것입니다.
이 순간 나는 변을 꺼냈다. 이게 현실일까?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걸까? 그냥 누군가가 아니라 친한 친구이자 내가 아끼는 앞으로 11호 달이 가더라도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축하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이는 제이슨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천해야 했다. 제이슨이 완기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누이인 제키에게 줄기세포 이식을 받았다. 제이슨에게 새로운 면역기인 누이의 면역기를 이식하면 이론적으로 어떤 암과 만나도 싸울 수 있다는 발상이었다. 이렇게 호지킨 병에 이러한 치료는 위험 부담이 컸다. 생각해보라. 이렇게 해서 7월에 제이슨은 오른쪽 가슴에 피부에 난 약 1cm 크기로 재발한 암에 시달렸다. 방사선 치료를 하고 다시 한번 치료를 했다. 림프종이 반응하고 다른 부위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또 면역계 암이 나타났을 때 싸울 수 있도록 건강히 유지했다. 제이슨은 교수대에 오른 기분이었다. 우리는 며칠마다 한 번씩 이야기를 했다. 2015년 제이슨 미안해. 스테로이드는 기분을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제이슨 푸른 번도 폭설이 3월 중순에 덴버를 강타하다 제이슨은 삽질해서 눈을 치우고 차를 빼냈다. 하지만 며칠 전에 고통스러운 발작이 일어나 눈을 치우는 삽을 부러뜨리는 바람에 접는 의자를 이용해서 눈을 치웠다. 그 후 몇 주 동안 등의 통증은 심해졌다. 제이슨은 계속해서 덴버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산책로에 눈을 치웠다. 참 대단한 정신력과 대단한 활동을 했네요. 이런 통증은 처음이야. 하지만 잘 부서지는 목재처럼 제이슨의 등이 결단난 이유가 여러 해 동안 받았던 스테로이드 화학 치료로 인해 뼈의 구조가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사가버렸다는 거죠. 이것도 복부 비만이 엄청나네. 독소가 꽉 찼구만. 제이슨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입원해서 고해상도로 암과 항과 관련된 뼈를 촬영할 수 있는 MRI 촬영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요추전자를 통해서 화학치료제를 척추에 전달하여 암이 척추와 내 주변에 있는 유치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진단하기로 했다. 6월 말 위기가 찾아왔다. 제이슨의 호흡에 문제가 생기다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간호사는 새로운 약을 주었다. 제이슨은 치료해도 이곳에서 이런저런 합병증을 처리하고 있었다. 이래서 제이슨의 길, 제이슨이 스스로 끝이라고 선언한 다음 날인 8월 10일 메르디스와 나는 병원을 방문했다. 제이슨의 장례식은 며칠 뒤에 있었다. 강렬하고 슬프고 재미있었다. 나는 제이슨을 칭송하며 그와 탐이 학생 시절 볼더에서 버클리로 제이슨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폭스바겐을 운전하고 갔던. 나는 면역치료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던 제이슨의 이야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뉴욕타임스에 부고 기사를 썼다. 어쨌든 면역치료 덕분에 제이슨은 1년을 더 살았다. 하지만 그가 죽은 마당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1년을 더 살았다. 인생의 의미들 1년을 더 살았다. 면역계의 그 치료를 통해서 1년을 더 사는 그 수술을 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제약산업의 의학에 참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다는 것을 정리를 했군요. 수면과 운동은 부신계가 지나치게 강렬하게 공격하지 않아 부분적으로 면역계를 억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부신계가 지나치게 강렬해지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사이토카인이 배출되고 이것이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계의 불균형이 심해져서 불면증이 심해지고 아드레날린이 더 많이 분비되는 게 된다. 염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면역계의 다른 부분이 제대로 가능할 수 없어진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몸은 포진처럼 제대로 억제되지 않는 면역세포와 병원균에 대해서 민감해진다. 바로 그런 영양십제에 관한 간단한 비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러한 주장과 내가 연구한 내용 중에서 나만의 독자적인 의견을 선택하여 하나로 합칠 것이다.
몸과 뇌를 왕성하게 유지할수록 내부 시스템에 내가 계속해서 나 자신의 생존과 인간이라는 종의 생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많이 보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체되어 있으면 면역기는 내가 그만둘 것이니 내가 생존하는데 자원을 낭비하지 말라는 신호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훈 중에 내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놀라웠던 한 가지가 있다. 나는 그것을 제이슨이 준 의미라고 부를 것이다. 제이슨이 준 의미. 제이슨. 암은 모든 사람이 나타납니다. 흉선. 면역기가 우리를 개발하고 방어하도록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천적 면역기를 설명하는 선구적인 연구를 했던 예일대학의 학자 메지토폰이 이러한 생각을 상기시키며 어떠한 의학적인 해결책도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그래서 지나갔고 안녕. 2달 뒤에 캐시가 떠난 지 거의 1년이 지났다. 캐시도 지나가고 이 책을 쓰는 도중에 죽음이 오갔다.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기대했던 상황은 아니었다. 제이슨이 역겨운 냄새가 나는 미니밴을 음지하며 주사 맞으러 가고 이렇게 제이슨은 운동선수였는데 쾌활한 사람이었는데 제이슨이 결국은 떠나고 난 후에 제이슨과 맺은 우정으로 우리는 면역기가 가르쳐준 가혹한 진실을 깨닫는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친구 제이슨을 보내면서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참 수고와 좋았다가 또 나빠지고 결국은 인간은 가는 거지만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뭐 이런 것인데요. 이렇게 정리가 마무리가 되었네요.